오늘은 현재가 어떻다는 사실을 무시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삼성전자, 이러쿵저러쿵, 좋다 나쁘다, 어렵다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분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 대가입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현재의 불황과 디플레이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이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년, 30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다음은 이 불황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계속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 경제적 어려움 언제 해결될까? 언제쯤 해결되지? 그럼 내가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이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은 뭘 하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신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A라는 전문가는 앞으로 3년간 어렵다고 하네. B라는 전문가는 앞으로 1년간 어렵다고 하네. 그리고 매스컴에서 불황 이런 위기 나오면서 이런 게 휘말려서 투자를 못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 이번 불황은 보통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저히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수적인 태도로 주식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한때 이런 비관론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 아시죠?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평균 주가는 7,000엔이 무너진다. 아니 5,000엔까지 갈 것이다. 경기 바닥론이니 디플레이션 돌입이니 경제에 대한 암울한 얘기들만 뉴스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매스컴과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이 불황 심리, 어렵다, 위기다, 망한다, 이제 끝이다, 최악이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이런 불황 심리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변했다라는 거죠. 평균 주가는 그로부터 40% 이상 상승했고 경기는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가는 이제 한 발 늦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2003년에 상승 시세 초기 단계부터 올라탄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일본의 장기 투자자들 뿐이었지 대부분은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서야 허둥지둥 따라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책을 쓴 사와카미 아스토도 2002년 말부터 2003년 4월까지 일본 주식을 사야 한다. 일본 주식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고 하고요. 자기 자신은 이제 최대한 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경제적 어려움, 다 최악만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와카미 아스토는 어째서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투자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경기 전망을 위를 향하고 있으므로 지금 주식을 산다. 저금리의 최종 국면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 행동이다. 반대로 초저금리 상황에서 국채를 사러, 안전적이니까 국채를 샀겠죠. 국채를 사러 몰려가는 행동은 어리석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불황이나 디플레이션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경제적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 위기는 극복되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불황, 어려움들은 극복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장래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남들이 그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값이 싼 시기에, 값이 매우 저렴한 거죠. 남들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비싸게 사지 않죠.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고, 그 값이 싼 시기에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뭐 이 회사의 실적이 최고다, 지금이 최고임으로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의 이익을 예측하여 사는 건데, 기업의 투자 가치가 장래에 높아질 것이라면 언제 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만약에 뭐 10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 회사가 3년 뒤에 50억을 번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 기업이 10년 후에 뭐 100억, 1000억을 낼 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주식을 지금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타이밍을 막 재고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 타이밍을 재고 따지다가 결국은 사지 못하고 뒤늦게 사는 경우도 많고, 타이밍을 아예 놓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 붕괴 후에 14년에 걸쳐서 주가가 쭉 이제 침체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봤다는 거예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이 앤 홀드 형 투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만큼 쌀 때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가 회복되면 80%의 회사는 그냥 놔두어도 주가가 2배, 3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20%의 기업은 뭐 망하든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지를 일단 보고서 박앤셀 기간에 사가지고 이것을 묵혀두면은 그것이 이제 장기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예상이 빗나갈 확률은 단호하게 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불황이나 디플레이션,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국가도 싫어하고 국민들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노력들과 요청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기 대책을 세워라, 디플레이션 해소를 서둘러 달라, 국민 모두의 바람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 국내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불황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극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대책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언제까지 하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이 빗나갈 수 있는 여지는 회복이 언제 될 것이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를 보고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뭐 3년을 기다리나 5년을 기다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종목, 주식, 이 기업은 5년 뒤, 10년 뒤에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을 쌀 때 사서 10년 정도 묵혀둔다 생각하시고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높은 확률로 2배, 3배의 수익을 이제 남길 수 있다. 뭐 많게는 10배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 앤 홀드 전략,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라고 사와카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지 못했죠. 전 세계 증시와 비교해서 못 오른 게 코스피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뒤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처는 오히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뭐 미국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장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